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정제와 편제의 그 팔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은 성실 검소하고 총명한데 인색하다. 재성은 왕하고 일간은 쇠약하면 처가 나를 휘어잡고 나무 줄기의 벌레같이 가정을 유지하고 유희로 재산을 탕진한다. 나무 줄기의 벌레같이 가정을 유지한다. 이 말은 고비를 일삼는다. 그 말입니다. 재성은 왕하고 일간이 쇠약할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유희로 재산을 탕진한다. 유희는 쾌락을 즐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성은 욕심, 욕정, 쾌락 이런 것에 다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건강하고 튼실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성은 왕하고 일간이 쇠약하거나 일간이 또 너무 강하고 또한 재성도 강한 재강신강할 때, 그럴 때에도 비교적 이러한 특성이 나타날 수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의 그 재강신강에서 재성이 강하고 일간도 강하면은 허음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바로 그렇죠. 재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고 식상성도 건강할 때, 그러할 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지에 재성이 엎드려 있으면 애인을 총애한다.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지지에 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흔히 천간을 명이라고 하고 밝을 명자를 써서 명이라 하고 지지를 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은 어두울 암자를 쓰는 것입니다. 어두울 암자를 써서 암이라고 하는데 지지에 엎드려 있다. 그 말은 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이냐? 재성이 덕이하고 재성이 장생을 만나면 전원이 만경이 된다. 재성이 건강하고 직상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어서 직상성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잘 성립되고, 그리고 또 관성도 건강하고 일간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원이 만경이 되는 것입니다. 삼명통의 그 구결에 재성이 덕이하고 재성이 장생을 만나면 전원이 만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말한 것은 재성을 그 기준으로 하여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관성이 왕한 것, 또 일간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뺀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역시 안 되겠습니다. 남녀 모두 애인을 쉽게 만나고 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욕심이 많고 쾌락적인 그런 어떤 관념이 있으니까 역시 애인을 쉽게 만들고 술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사주에서 재성이 왕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명의 경우 여자가 많다. 남명의 기준에서 저성은 재성이 되니까 재성이 사주에 많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여자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남녀 모두 욕심이 많고 집착성이 강하다. 재성은 장악, 내가 무엇을 장악하는 것이니까 역시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집착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성이 많아 인성을 깨면 일찍 모친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이 재성을 만나면 파직되고 재성이 인성을 만나면 관직이 바뀐다 했습니다. 재파인을 이야기한 것이죠. 인성은 문서가 되고 문서는 또한 정명서가 되고 또 허락된 것,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을 재성이 깨게 되면은 재성은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깨게 되면은 잘 다니던 회사에서 파직되거나 또는
사직이 아니더라도 좋은 경향도 있게 됩니다. 어떤 건요? 예,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재성이 인생을 깰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재파인은 재가 강하느냐, 인이 강하느냐, 이러한 그 강약 왕색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강한데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극하게 되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교적 좋게 되고, 인성이 약한데 강한 재성이 인성을 깨게 되면은, 극하게 되면은, 그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교적 좋지 않는 경향, 파직된다든가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성이 많은 그러한 여명은 남편을 휘어잡아 장악한다. 한명통에서 여자 사주에 재성이 왕하면은 남편의 권력을 빼앗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은 부인이 남편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다룬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자는 뇌물로 벼슬을 산다. 왕한 재성이 관성을 생하게 되면은 벼슬을 할 수가 있다. 이로 공명, 다른 길로 벼슬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인데, 요즘에 그 비교해 보면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재성이 피급되면 부친의 수명이 일찍 기운다. 비경과 급제가 재성을 극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재성이 약하고 비경급이 왕했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경급의 강약 왕세, 얼만큼 강하느냐, 얼만큼 더 강하느냐, 얼만큼 더 강하느냐, 그런 어떤 그 왕세에 따라서 재성이 비급되고 재성이 비급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잘 판단하여야 되겠습니다. 재물이 있는데 누릴 수 없는 것은 급제가 분탈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그 재성을 판단할 때는 이상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꼭 타인,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십성설은 자기 본의로서 생각을 하는데, 재성은 타인의 본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내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적 특성이 비교적 상당히 약합니다. 사주의 재성이 왕성한 사람은 재물을 획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적 특성이 강한데, 이에 반해서 비경급이 사주에 왕성한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한 집착력이 떨어집니다. 재물을 보아도 그것을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집착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심지어 등한시하고 또는 감내하고 감당한다는 거죠. 감내, 감당.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그에 대한 감당을 하고 그에 대한 감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경급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기가 모은 그 재산을 다 가져오지 않고 그냥 자기 부인에게 혹은 자기 남편에게 도리어 더 주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즉,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이혼을 할 때 자기 것을 겁탈해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그에 대한 그 손해를 자기가 감당하고 감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주에 비경급이 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급제가 분탈해 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무엇이냐? 재성은 인성을 깨지만
높은 벼슬에 발탁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인성의 경중여하에 따른 것이다. 인성의 강약왕세, 인성이 강하느냐 약하느냐, 이러한 경중여하에 따라서 높은 벼슬에 발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주를 풀이할 때 항상 강약왕세, 언어십성이 강하고 언어십성이 약하고 이러한 강약왕세를 잘 판단해서 그 십성들을 서로 견주어서 그 강한 놈이 그 약한 놈을 극했을 때, 깨트렸을 때, 그때 어떤 그 특성들이 나타나고 또 깨어졌을 때 어떠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을 잘 살피면 그냥 사주는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객국이고 진강약이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주 팔자, 그 팔자 내에 형성되어 있는 그 십성들의 강약 왕세와 해운에서 들어오는 그 십성의 강약 왕세, 그리고 유년, 즉 해운에서 들어오는 그 십성들의 강약 왕세를 이 세 개를 견주어서, 이 또한 삼수가 되는 거죠. 이 삼수가 되는 이 세 개를 잘 견주어서 어느 십성 오행이 가장 왕성하고 그 왕성하게 된 십성이 어느 십성을 깨고, 그리고 또 그 깨어진 십성은 어느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특징들, 그 작용들을 잘 간파해야 해서 적용시키면은 사주는 그냥 쉽게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고수급으로 가면은 이제 삼명법과 간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즉 형충파합,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까지 가미해서 사주를 풀게 되면은 그냥 쪽집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성의 그 특징들, 그 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사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판단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네, 바로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강약 왕세를 살펴보면은 일간이 무엇입니까? 인수가 되죠. 인수의 관살성은 무엇입니까? 예, 토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토를 찾아보면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지지에 토가 안 보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토가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오하는 기토의 근록이 되고 지장간에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그리고 사화는 무토의 근록이 되죠. 그리고 지장간에 무토가 역시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살성이 약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충분하게 되고 공간보다 차라리 살짝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살성은 중강 한쪽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냐? 예, 다음은 재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일간의 재성은 화가 되죠. 화가 이 사주에서 여러분 굉장하죠. 화가 3개나 있고 다 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재성은 강왕하다. 강왕한 중에서도 아주 강함합니다. 굉장하죠. 이 사주 체상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심지어 종격에 가까울 정도의 화가 강합니다. 종제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천간에 병화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니 얼핏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 사주는 종격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범오행을 보면은 지지에 나범오행이 수, 3개나 있고 천간에 개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종제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기명, 종제, 기명, 명을 버리고 개성을 따라서 간다. 개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그런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범오행의 수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다음은 무엇이냐? 예,
다음은 인수를 보면은 인수는 무엇이냐? 금이 인성이 되는 거죠. 금이 인성인데 이 사주에서 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중어 경금이 있죠. 그래서 인수는 약하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상성을 보면은 임수일간의 식상성은 복이 되는데 없어요. 나무 모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상성은 없습니다. 나무 모양의 하나만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다음은 무엇을 보느냐? 비견과 급제를 보면은 임수일간의 급제가 개수가 있어요. 천간에 이렇게 달랑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기시에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나범오행의 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으로 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주의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 세력이 어떠합니까? 어떠한 기세를 이루었습니까? 기세를 거의 이루지 못했죠. 관살성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를 성립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관살성이 재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세를 이루지 못하고 재성이 사주 최상을 완벽하게 장악한 그런 최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중된 최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나쁜 사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운명은 평탄치 못하고 상당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력을 살펴보니까 정묘대운 무자연의 이권 다툼으로 싸우다가 동료를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정묘대운 무자연의 동료를 살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정묘대운은 유금, 즉 임수일간의 정인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은 도리어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이권 다툼을 하여서 동료를 살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격이기 때문에 종하는 즉 종제격은 즉 임수가 약하게 되고 다시 임수일간을 돕는 인성이 들어오지 않아야 인성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종제격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종제 같은 경우 기명종제하는 경우 명을 버리고 재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할 경우에 명을 버린다. 그러면은 일간이 극히 약하여 자기의 주체가 없는 그런 사주가 완벽하게 되어야지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운에서 유가 들어와서 임수를 보호하게 되니 그렇게 하게 되니 결국은 일간이 강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동료를 살해했다. 그렇게 많이 평가들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종격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종격을 따지지 말고 그냥 오행십성의 강약 왕수로 따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대운에서 유금이 들어오면은 도리어 유금이 이 강왕한 화에 의해서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유금이 일간을 전혀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양, 힘의 역학 관계에서 유금의 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싸워봐야 도저히 5545를 이 왕한 화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화가 도리어 더 발광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주 흉하게 되어서 그래서 동료를 살해했다. 이렇게 판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또
균년, 즉 해운을 보면은 다수 해운이잖아요. 다수, 즉 무엇입니까? 일간의 양인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비급에 해당하기도 하죠. 일간의 양인이 들어와서 양인이 오화를 충해서 왕신충발을 했는 것입니다. 이 사주와 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세 개의 오화가 자수를 보고 충하여 자수의 뿌리를 뽑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수는 또 무엇입니까? 양인이잖아요. 양인 칼날이잖아요. 이 칼날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날이 이 왕한 화를 이기려고 대가리 쳐박고 대들어서 발광을 하니 이 오화가, 강한 오화가 그만두겠어요? 도리어 작살내서 볶아서 전기로 정발시켜서 날려버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금과 수가, 즉 금수음이 들어와서 일간을 돕고자 하지만은 사주 그 자체에 개성인 화가 너무 강해서 이 그 금수가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타오르는 불에 한 주먹 물을 뿌려보세요. 그 한 주먹 물이 불을 끄기보다는 도리어 자기가 증발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한 왕신 충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유대운 무자전에 이권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동료를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언도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명종제, 종격으로 판단해서 일간이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한일이 발생했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사주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실자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비교해서 약한 놈이 항시 져서 튕겨져 나가서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작용을 가지고 사주를 감명하면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아주 강황한 그 십성을 약한 십성이 들이받지만 도리어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는 그러한 것에 관한 한명통해나 그 외 적전소에 있는 그 구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결을 보면은 기상편에 한명통의 기상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상편에 보면은 조열이 과하면 또는 격렬하게 되어 도리어 재앙이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화가 강하게 되었으니 즉 조절한 거죠. 이렇게 조절한데 수가 한 주무 수가 이 조절한 것을 섭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더 격렬하게 되어서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상편에서 하는 이야기는 동격이 아니잖아요. 많고 적고 너무 많고 너무 적고 이것으로서 사주를 풀이하여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역천수의 그 논지지편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면은 왕한 자가 쇠약한 자를 충하면 쇠약한 자는 뽑히고 쇠약한 자가 왕한 자를 충하면 왕한 자가 바란다 하였어요. 즉 바란다, 발광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렇잖아요. 정유대운 무자연에 뭐요? 무자연에 이 쇠약한 자가 이 왕한 자를 충하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 왕한 자가 발광하여서 그렇게 하여서 이 사람은 동료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예. 수와 화가 서로 갈맞으러 싸우면 시비가 있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화 상징을 한 거죠. 시비가 있다. 수화가 상징하면은 시비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권 다툼이 발생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마침내 동료를 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화가 상징하면은 수화가 서로 싸우면은 시비가 발생한다. 사주 원국의 화가 굉장히 강한데
다시 그 대운과 유진에서 유와 화가 들어와서 금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수와 화가 서로 싸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지어 상호 관계입니다. 먼저 오행십성의 광약 왕세를 가지고 그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다시 이러한 수화상쟁은 시비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것을 이 사주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하면은 여러분 안 풀리는 사주가 절대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결과 오행십성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삼명법까지 적용시키게 되면은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쪽집게 사주풀이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정제와 편제의 팔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